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편의점주 준비를 하셨던데 이제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이 되죠? 네. 주말에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했을 거고요. 예. 오늘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아주 그런가? 좀 이제 온라인 신청 싫어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가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요일제는 마감했죠. 그 끝에 일자로 끝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았죠. 생년월일 1구로 끝나시는 분들 첫날에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초반에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재난지원금을 어디다 쓸 것인가. 사용처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뭐 어떻게 제한 업종이 따로 있습니까? 네, 거의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추석 선물 세트 사야 되는데 백화점에서 못 쓰고요. 복합 쇼핑몰에서 못 사요. 네. 이케아, 스타필드 같은 데서 안 돼요. 대형마트도 안 돼요. 이마트, 홈플러스,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빅마켓 다 안 돼요.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약간 그 대형마트 골목 상권 침범 때문에 살짝 바꿔서 들어온 것들이 있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그리고 GS 프레시, GS 슈퍼마켓이 GS 프레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거 다 안 되고요. 면세점도 안 돼요. 그리고 외국계 대기업 매장도 안 돼요. 그리고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도 안 돼요. 네. 삼성 디지털 프라자나 그런 데 있죠. 안 돼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배달시켜 먹으랬더니 배민, 요기요 다 안 돼요. 그럼 어디 있어요? 온라인몰도 안 돼요. 쿠팡도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홈쇼핑 됐느냐? 홈쇼핑 안 돼요. 좀 크다 하는 데는 안 되는군요. GS 홈쇼핑도 다 안 돼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스타벅스 이케아가 되어서 스타벅스가 많이 팔랐는데 스타벅스 이케아가 안 됩니다. 이번에. 커피숍 프랜차이즈는 안 돼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이케아 중에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파리바게뜨가 돼요. 그거 네. 너무 TMI고 샤넬 루비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처가 엄청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가능한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건 유효기간이 있어요. 12월 31일까지 안 쓰면 소멸돼 버립니다. 네. 그럼 무조건 쓰겠죠. 되는 데서 무조건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는 데랑 안 되는 데랑 완전 갈린다. 이거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1인당 25만 원이기 때문에. 네. 되는 곳을 찾는 것도 좀 어렵겠습니다. 네. 근데 뭐 요즘에는 워낙 MZ세대들 빨리빨리하고 유튜브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미 다 공유가 되었어요. 네. SNS로 이미 다 공유가 되었고 어디서 잘 쓸 수 있는가 그런 거 뭐 스사산이 이런 카페 있잖아요. 이거 뭐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는 네. 사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의 이 재난기금과 관련된 발언이 또 있었죠? 네. 그리고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네. 이미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가르겠느냐 이거를 네. 88, 11을 어떻게 가르냐 이게. 그래서 경기도는 이미 전 국민 지급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만 혼자 따로 논다고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그 권익위원회에다가 보통 요즘에 보니까 권익위원회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로 안 가고 검찰 못 믿는다고 새벽에 권익위원회 따라가고 그 USB 파일 넘겨서 그때 미투 크게 터진 거 아시죠? 예, 예. 그 권익위원회에다가 다 신청을 지금 넣고 있는데 거기에 이틀 동안 벌써 3만 건이 접수가 되는데 웬만하면 이거 어떻게 안 줄 수가 없는 건강보험료로 나눴는데 그 기준이 그냥 단순히 행정적으로 나눠버리니까 이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로 되어 있고 막 이래요. 네.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 국회의원이 직접 질문을 했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판단이 다 모호하겠죠. 예, 그래서 지원자는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늘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군인분들 문제입니다. 자, 지금 PX 요즘에 하도 그 DP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쳐가지고 PX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PX를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그 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서울 그 부대에 있다고 서울 애들만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서울에니까 제주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지 내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럼 군인회가 만약에 이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휴가가 제한당해가지고 정말 극단적으로 한 번도 포상휴가도 못 받아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거기서 박혀 있다. 그러면 못 쓰고 그냥 날리는 거예요, 이 돈을.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질문이 나왔어요. 그거 예. 어떻게 할 거냐고, 이 군인들을. 그리고 해군은 지금 GS25가 들어가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물론 돈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내에 있는 부대도 있는데 막 대부분 산간 지방이나 이거 저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류비가 많이 들어요. 그 트럭이 그 옮겨야 되는데 그 수익은 많이 안 나는데 이게 중요한 게 GS25랑 CU가 맨날 경쟁하는 게 뭐예요? 점포수 누가 이겼느냐? 우리가 이겼네. 우리가 1등이에요. 맨날 이래요, 둘이. 그럼 그 해군에 있는 그 편의점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GS25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주민등록지를 제한됐는데 이거를 군대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겠느냐? 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홍남기 부총리가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편의점 쪽으로 또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군대 편의점 쪽으로. 지금 계속 이 사용처가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 예. 이거는 지금 굉장히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의점주들의 관심이 좀 쏠릴 텐데요. 좀 수혜를 많이 받겠죠? 네. 아까 여기서 사용처 제한에서 안 나온 거 딱 하나 있잖아요. 편의점이네요. 네. 근데 편의점에서 무슨 땅콩 캐러멜 영양갱 사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카달로그에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그 갤럭시 워치 있죠. 다 동났어요. 네. 끝났어요, 이미. 없어요. 갤럭시 워치가 없어요. 갤럭시 워치를 살 수 있다는 거 이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MZ 세대를 보면 이건 기민하기 때문에 다 알려졌어요, 이미. 그리고 거기서 비스포크 냉장고도 살 수 있어요. 비스포크 냉장고를 냉장고를요? 구매해가지고 부모님 댁으로 보낼 수 있어요. 삼성 네. QLED TV도 살 수 있어요. 70인치짜리. 자, 근데 그게 25만 원이냐? 아니죠. 100만 원대가 훌쩍 넘어가죠. 300만 원짜리도 있죠. 비스포크 냉장고 같은 거. 그럼 25만 원에 더해가지고 나머지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겠죠, 편의점에서. 네. 그럼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추석 선물 세트. 자, 추석 선물 세트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 저기 기업형 슈퍼마켓 다 팔죠. 면세점도 그렇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면 똑같은 사과배 선물 세트 3만 원짜리를 어디서 쓰겠나요? 상식적으로. 편의점에서 사겠죠. 똑같은 물건인데. 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사겠죠. 백화점에 바로 백화점이 있고 만약에 지상에 편의점이 있다. 아, 근데 나는 백화점에서 쓰면 재난지원금이 안 된다는데 그럼 위에 편의점에서 주문하겠죠. 똑같은데요. 카달로그로 주문하면. 추석 선물 세트 완전 세팅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재난지원금이 금지된 대형마트 및 이 복합 쇼핑몰, 백화점 이 수요가 싹 다 편의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가 지금 또 뭐를 팔고 있냐면 이 그 강의권 있죠. 무슨 그 수업 듣는 거 있어요. 뭐 공인중개사니 경찰 공무원이니 무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온라인 강의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아니 오프라인 강의도요. 오프라인도요? 패스 이용권이든 뭐든 학원 강의권. 그래서 예. 중국어 강의권인데 그럼 이제 추석 때 이럴 거 아니에요. 야, 너 요즘에 코로나인데 너 공부나 해라 하고 막 어머니가 용돈 끊어가지고 강의도 끊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 편의점에서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의점 선물로 또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편의점이 최대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재난지원금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1인당 25만 원 곱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다 어디다 쏟아부을 것인가. 쓸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막혀가지고 쓸 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까 파리바게뜨 했는데 파리바게뜨에서 여러분들 그 유통기한 2, 3일짜리 그 슈크림빵 1000개 사시겠어요? 1000개? 1000개? 그거 어디다 썩을 텐데 집에서 다 드시겠어요? 그거 안 쓰죠. 그 아무리 그 풀리더라도 금액 자체가 달라요. TV랑 냉장고를 살 수 있는. 거기다가 아니 TV랑 냉장고는 그냥 뻔한 그 범용이잖아요. 뭐까지 파냐면 홈트 기구도 살 수 있어요. 홈 트레이닝 기구도 살 수 있고 전동 킥보드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유통 플랫폼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지금 시간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게 다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플러스 알파 나머지 뭔 페이로 결제를 하든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으로 결제하든 어쨌든 그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편의점이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입니다. 이 편의점주 어떤 종목이 편의점 관련주인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네.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중에 일단 BGF 리테일이 최대 수혜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BGF 리테일은 CU라는 편의점 매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네, CU가 BGF 리테일이군요. 예, 근데 GS 리테일은 자 갈려요. 자 GS 리테일은 GS25 편의점이 있지만 GS 아까 더 프레시죠. 슈퍼마켓이 변한. 그럼 이건 갈리는 거잖아요. 기업형 슈퍼마켓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편의점으로 올인되는 데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U가 가장 유리한 거죠. BGF 리테일이 가장 유리하고 지금 뭐 CU랑 GS25로 워낙에 경쟁을 해서 이제 그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뭐 점포수로 했다가 점포수로 진 데는 뭐 갑자기 뭐를 들고 나오냐면은 점포당 매출액을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거 옛날에 처음에 주유소 경쟁할 때 네. 주유소 누가 숫자가 많냐 이러다가 숫자가 이게 둘 다 그래. 1, 2위 하는 업체가 항상 그래. 전체 숫자로 따지다가 자기가 숫자가 1위 하면은 아무 입을 딱 닫아요. 우리가 숫자가 1위니까. 그러다 갑자기 자기 2위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를 내놓는지 아세요? 점포당 매출액은 우리가 높다. 그래서 1위다. 이게 1, 2위 경쟁이 잣대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국내 편의점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된 데다가 상생을 하겠다고 해서 그 담배에 그 면허가 있는 저기 점포 있잖아요. 예. 담배 면허가 있는 점포끼리는 50m 이내 저기 붙지 못하게 했어요. 상생 협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출점이 제한돼 버리니까 이게 피 터지게 그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진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CU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항에 몽골인가? 공항에 지금 최초로 입점했죠. 공항에 편의점이 들어간 건 없어요. 그리고 그 일본 자본이어서 한국 거를 싫어했는데 마치 저는 이게 데자뷰가 어디서 생각나냐면 옛날에 이부진 사장이 예. 그 한 번도 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적이 없는 루비통을 사장님을 찾아가고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인천공항에 모셔왔잖아요. 약간 업종은 다르지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CU가 공항에 입점을 했다는 거는 아주 큰 뭔가 지금 해외 진출에 뭔가 물꼬를 먼저 GS25보다 튼 게 아닌가. GS25랑 저기 CU랑 밖에서도 지금 경쟁 중이거든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예. 막 거기서 떡볶이 팔고. 근데 이게 공항에는 이제 CU가 먼저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은행도 이제 들어와요. 은행이요? CU랑 은행이랑 합쳐가지고 하나은행이랑 복합 점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지금 GS25는 요기요를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싸움인 게 비마트 요마트랑 비마트 요마트 vs 그러니까 배달 플랫폼에서 시작한 그 저기 반나절 배달에다가 반나절도 아니죠. 1시간이면 와요. 그 마트에다가 편의점에서 시작한 마트 요 배달. 그 어르신분들도 이제 도보로 배달하잖아요. 거기서 또 중간 지점에서 충돌하는데 그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제는 이 재난지원금이 어디 쏠려가느냐인데 네. 편의점 업종으로 이제 쏠려가는 거를 확정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업종에서 누가 더 조금 이득이 있느냐 그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지금 네. 드린 거고 어쨌든 정답은 BGF 리테일이다. 지금 결론은 그겁니다. BGF 리테일 예. 예측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편의점주의 매출이 아주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반짝이라고 네. 반짝인데 이거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반짝 어떤 그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쭉 끌어올려가지고 점유율을 끌어올린 다음에 거기서 치고 나가는 지금 기회예요, 이게. 네. 이게 반짝 특수로 끝나는 거는 그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코로나19가 아니고 평상시에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우리 그냥 여행 다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갑자기 어떤 명절 상황이 막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서 그게 반짝 특수지 지금 이거는 왜 반짝 특수가 아닐 가능성이 크냐면 코로나19로 완전히 침체돼가지고 그렇죠? 어떤 상승의 동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거를 이끌어낼 동인이 떨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네. 재난지원금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짝 특수가 아니라 이거를 기반으로 이 업계에서 지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거는. 이건 업계 점유율 차이를 후발주자랑 더 넓힐 수가 있는 기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니스톱 같은 데는 드라이브를 세게 못 걸거든요. 지금 이미 약간 미니스톱은 약간 뒤쳐져 이마트24라는 존재가 막 치고 올라오면서 미니스톱이 밀려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미니스톱 완전 밀려나 버리고 세븐일레븐이 정체한 상태잖아요. 거기서 CU GS25가 이 재난지원금이나 특수로 드라이브가 확 땡겨버리면은 이 나머지 애들은 이제 완전히 점유율이 더 하락을 해버리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계속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짝 특수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반짝 특수를 가장해서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다. 그 중에 제일 탑픽은 BGF 리테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중장기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최근 편의점 주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기술적인 흐름도 당연히 감안을 했죠. 차트를 네. 만들어놨어요. 차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이게 BGF 리테일이 차트를 만들어놨잖아요. 그 사실 아까 스토리 설명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차트만 봐도 되는데 GS 리테일의 차트는 사기가 싫어요. 지금. 네. 사기가 싫게 되어 있고 BGF 리테일은 완전히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뭐를 만들어놨냐면 거래량을 완전히 수반하면서 20개월 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1월 달에 딱 시켜놓은 다음에 여기 보면은 완전 지금 보시면은
줄여밟고 있거든요, 이거를. 네. 뭘 줄여밟고 있냐면 여기 BGF 리테일이 분할 상장을 한 뒤에 이게 분할 상장했잖아요. 원래 그 전에 주가는 이 BGF잖아요. 분할 상장한다면 원래 지주회사는 보통 이렇게 돼요. 깡통이어서. 왜냐면 보세요. FNF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FNF 홀딩스랑 이거 보세요. FNF 홀딩스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분할하고 나서. 이게 그 전에 FNF예요. FNF는 너무 좋잖아요. 회사가. 아시죠? 이게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의류 업종을 이끌면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근데 분할한 다음에 FNF 홀딩스는 약간 좀 그 명칭이 과도했는데 어쨌든 사업회사가 아니라 지주회사가 됐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사업회사인 FNF는 어떻게 됐죠? 분할하고 나서 5개월 연속 지금 상승이 지금 80만 원을 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거든요. BGF도 똑같죠? BGF도 똑같잖아요. 그 전에 그 편의점의 성장에 따라서 올랐죠. 근데 분할 상장하고 얘는 지주회사니까. 그러니까 네. 지주회사는 컨트롤만 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빠지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빠집니까? 계속 6천 원까지 갔어요. 근데 사업회사인 BGF 리테일은 어떻게 됐죠? 그래도 처음에는 이게 버텼죠. 근데 이 구간이 딱 보면은 박스권 하단 부분이 어디예요? 2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이. 20만 원에서 이 22만 원 정도 사이를 1년 반, 거의 2년을 횡보하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1년 반을 횡보하다 무너졌으니까 여기에서 박스권 상단 돌파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을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서 급락을 할 때 다 못 판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매물이 엄청 쌓여 있는 거죠. 20만 원 이상이. 거기를 뚫기 위해서 지금 6개월 동안의 작업이 있어요. 약간 살살살살 뚫으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멘텀이 지금 딱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을 돌파할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20만 원이 만약 돌파가 되면 여기 박스권 상단이 22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완전히 예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재난지원금이라는 반짝 특수, 그 반짝 특수를 기대해서 점유율 확대의 기회를 맞았고, 그 다음에 공항에 최초로 입점돼서 가장 GS25보다 한 발 앞서갔고, 하나은행과의 제휴를 통해서 복합점포까지 생겨서 이제는 거기서 전화로 화상으로 하나은행 직원이랑 통장 개설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GS는 5기호로 인수했는데 BGF 리테일 CU도 마찬가지로 도보 배달이니 뭐니 해가지고 비마트 요기요랑 완전히 VS를 뜨고 있다. 이런 새로운 어떤 수익원 창출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반영돼서 20만 원 돌파의 가능성을 네. 높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이고 지금 덜 오른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뭐 뜨겁긴 한데 그걸로 가다가 제가 보기에는 디을 수가 있어요. 네. 디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식히면서 마치 CU에서 팥빙수를 사 먹듯이 식히면서 네. 이렇게 안 오른 거 있잖아요. BGF도 너무 안 올랐잖아요. 지금 1년 동안 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이런 거를 가 있는 게 훨씬 더 마음도 안정적이고 위로 갔을 때 포텐셜도 훨씬 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CU에서 써서 부모님 댁에 뭐 냉장고 TV라도 보내드리면서 CU 주식도 한 주씩 넣어주시는 거 어떤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지금 가격대 현재가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겠죠? 네, 지금 아주 좋습니다. 지금 네. 계속 박스권에서 다지고 있어서 네. 18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가는 어떤 길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밑에서 10개월 선을 지지하면서 계속 만들면서 가고 있어요. 이게 가벼운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BGF 리테일이 되게 안정적으로 그림을 딱 눈에 보이게 하면서 가요. 갑작스럽게 가지가 않아요, 얘가. 그래서 더 좋아요. 천천히 가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 그 분할 매수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막 급등주는 분할 매수 하려고 해도 타이밍이 전혀 안 맞잖아요. 갑자기 불기둥이 솟아버리니까 어디서 분할 매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얘는 그냥 차분하게 계단식으로 떨어뜨려 주면서 가니까 그렇죠. 한 달 오르면 2개월 떨어지고 한 달 오르면 2개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너무 사기가 좋잖아요, 지금. 18만 원대에서 사셔가지고 20만 원대를 한번 넘는 거를 바라보는 전략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한 20%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제가 밤 10시가 넘었을 때 보면 뭐 업소에서 뭐 음식당에서 뭐 주류를 먹고 그 다음에는 편의점에 가서 다시 주류를 사가지고 집으로 가서 먹는 뭐 이런 형태들이 좀 반복이 됐던 것 같은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아, 네, 뭐 그것도 준비는 안 했지만 그 밀표 곤맥주가 흥행을 하면서 그 뒤에 곰표 흑맥주가 흥행을 하니까 네. 말표가 나왔어요. 옛날에 구두약 닦는 거.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이제 양말 있죠. 백양. 네. 근데 지금 그게 빈티지 레트로 삼총사거든요. 곰표, 밀표, 이 백양. 그 맥주가 히트를 쳐가지고 그 CU가 제일 많이 깔아놨었어요. 그런 맥주들을. 그래가지고 그걸로 재미를 본 데다가
골목 상권 있잖아요. 골목에 있는 편의점들 아니면 아파트 1층에 있는 편의점들 있죠. 그런 데는 매출이 엄청 늘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를 못 가니까 그런 데 잠깐 가서 사 먹는 거. 물론 편의점도 그 9시 이후인가 그때 취직금지가 당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잠깐 사와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밤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다 닫은 시간에도 24시간 편의점을 가서 사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재미도 톡톡 봤죠. 네. 그 재미도 코로나19 때 톡톡 봤어요. 지금 골목 상권에서 톡톡 봤고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그런 어떤 MZ 세대들의 이슈를 끌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에요. 지금 많이 담았잖아요. 공유 킥보드 여기도 담을 수가 있고 공유 킥보드가 CU 앞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예. 공유차도 마찬가지고 하나씩 마련되어 있죠. 쏘카도 마련되어 있고 거기다 이제 IoT 서비스를 거기다 담아서 거기다 세탁물을 맡기면 세탁물을 여기서 픽업해 가요. CU에서 세탁원이 픽업해 가고 그런 걸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이 플랫폼이 CU라는 플랫폼이 편의점이라는 플랫폼이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먼 미래의 어떤 이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매출로 실제로 재미를 받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더 플랫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동안 BGF 리테일이 너무 답답한 주가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좀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BGF 리테일이 분할 상장하고 나서 제대로 시세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상장하고 나서 2017년, 18년에 기대감으로 조금 박스권에 있다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네. 거기서 실망 매물들이 지금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거든요. 그 첩첩산중의 매물을 뚫어낼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점점 오고 있지 않을까. 천천히 다시 한번 BGF 리테일 처음에 CU가 성장했을 때 그 전에 CU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부터 네. 상장했을 때 그 시점만큼 성장성이 한번 나올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네. 중장기적으로도 좋고 연말을 기대하고 전환지원금 특수로 매출 올라갈 걸로 단기적으로 20만 원대 바라보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편의점 관련주로 BGF 리테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